K리그가 정말 이번 시즌 인기도 많아졌지만 또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5 K리그를 한 줄로 딱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우승팀 전북의 한 줄 평. 감독 잘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전북이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갔던 팀인데 K리그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 지었고 그리고 코리아컵 결승전까지 진출하면서 감독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그쵸.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우물한 개구리였다. 한 K리그는. 포획 감독 와서 그냥 다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뭐 포획 감독 프리미어리그에서 밀려서 온 감독. 좀 투박하니까 안 통할 거야. 아예 다르잖아요. 네. 그런 감독만. 사실 포획 감독이 트렌드에 벗어나 있는 감독이기도 하고 사실 유럽 최상위 레벨에서는 당연히 밀려 있는 감독이에요. 근데 최상위가 여기 오기 그렇지. 이런 감독이 와도 K리그를 씹어먹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면 이거는 K리그의 전술적인 문제가 확실히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 뭐 이런 게 사실은 확실하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은 전북처럼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도현 단장이 그러니까 시스템 전체력으로 바꾼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포획 한 명 데려온 것이 아니라 사단을 데려왔고 네네. 그다음에 선수 영입하는 것도 그전에는 뭐 감독이 뭐 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여기서 감독에게는 리스트를 주고 최종 결정은 구단이 하고 예를 들어서 네. 이런 유럽화 시스템으로 전면 개혁을 했던 것이 그러니까 바꿀 때 그냥 사람 한 명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것이 결과가 나왔다. 네네. 바꾸려면 전북처럼 싹 바꿔라. 그리고 이제 이 상황이 정반대가 됐습니다. 울산 HD인데 너무 많은 일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잔류. 사실 어찌됐든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행어처럼 번졌는데 사진이 그리고 좀 부담스러운 사진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사진이 너무 많아서 일단 대표할 수 있는 사진을 가져왔고 일단 감독이 2번 바뀌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에 갈 뻔했고 그리고 선수단과 뭐 전임 감독 간의 내홍까지 있었습니다. 네. 안 좋은 일이 많이 겹쳤었던 울산 HD였죠. 그러니까 구단의 운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감독 선임 과정도 그랬고 사실 신태용 감독이 나갈 때 이 처리 방식도 사실은 이번에 정승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김영건 선수도 마찬가지고 축구에 집중을 못하겠더라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사실 교통정리가 빨리 됐어야 되는데 신태용 감독하고 잘못 헤어지니까 신태용 감독이 이제 인터뷰 막 하고 폭로 인터뷰하고 그렇죠. 그거 이제 제대로 또 교통정리 못하니까 계속 이제 선수들은 세레모니 한번 하고 막 산발적으로 막 나오고 그거를 구단이 이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아예 구단이 통제를 이건 못한 거라 이거는 구단의 실책이 매우 크다. 이 뭐 신태용 감독 뭐 선수단 누가 뭐 잘못이니 그거는 뭐 아무도 일단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밝힐 수는 없는 거니까 구단의 이제 통제가 벗어났을 때 구단이 팀을 통제를 못했을 때 얼마나 팀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느냐 이거를 보여준 한 시즌이었다. 네. 울산은 그 주위에 이렇게 새 치어를 가지고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 프런트 주변에서. 주위나 이런 데서 구단을 운영하거나 이럴 때 아마 본인들이 잘 알 거예요. 거기에 어떤 이해와 이득이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으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수많은 거기에다가는 누군가를 막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뭘 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 싹 걷어내고 사실 울산 정도면은 당연하게도 우리 K리그에서 최고의 팀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렇게 빠졌다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남 탓할 필요가 없어. 누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다시 명가의 어떤 힘을 다시 보여주려고 한다면 그거 다 끊어내고 그동안 울산이 축적해왔던 노하우만 제대로 추스려서 다시 가도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위에 좀 안 좋은 것들을 다 끊어냈으면 좋겠다.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끊어내라. 뭐 전북도 바로 반전에 성공했으니까 그쵸, 명문 네네. 구단들은 사실 올라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 되어버린 심판들 K리그가 인기가 높아졌는데 역설적으로 이 심판들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많아졌던 2025 시즌이었습니다. 네. 뭐 이게 올해 네. K리그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네네. 화두가 돼버렸죠. 판정 문제도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뭐 이제 타노스 코치 이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저는 심판들이 너무 본인들 세상에 좀 갇혀 있다. 또 이게 아무래도 좀 경쟁 구도도 좀 없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만의 뭔가 판단, 본인들이 다 옳다라는 좀 음모란 개구리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그래서 뭐 계속 뭐 인스타 스토리 올리고, 뭐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내가 맞는데요? 우리가 옳았는데요? 만 해요, 사실. 네. 문제를 근데 잘 그거는 몰라. 심판이 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100%는 없어요. 그쵸. 이 경합이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있느냐, 100%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사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럼 100%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건 없는 건데, 그거를, 나는 내가 다 한 게 다 옳아. 내가 다 뭐 맞아. 네.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거는 뭐 본인들이 책임져야죠. 네. 뭐 이렇게 팬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감수해라. 근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오늘도 어디 보니까 인터뷰한 거 떴던데. 뭐 KBS랑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우성 주심이 떴던데.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저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잖아. 신났다는 표현 좀 그렇고 뭔가 되게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인스타에도 막 올리고 네. KBS도 막 인터뷰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근데 지금 이런 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잖아. 그쵸. 네. 근데 어떤 판정과 결론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다음에 만약에 심판이 뭘 잘못했어. 그럼 그때도 저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적절히 해명하거나 사과하라고 그럴 때 뭐라고 그랬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심판들은 판정과 결과에 대해서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동안 자기네들을 막아놨던 방패였단 말이야. 네네. 이 실드를 지금 자기네들 걷어치고 나와서 무슨 소리야 인종차별이지. 그러니까 인종차별이냐 아니냐 문제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네네. 이 행동을 이렇게 해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러면 미디어 나와서 얘기하세요라고 해명하세요라고 하면 할 거야? 그렇네요. 이 사례가 그만해. 저 지금 되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저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래. 우리가 봤어. 패너도 축구 오래 봤지만 심판이 자기 판정 갖고 이렇게까지 미디어에 계속 나거나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 거 봤어? 안 해. 맞아요. 그것도 없어. 진짜 그것도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 또 올랐어? 이제 인터뷰한 게 올라왔잖아요. 네네. 김은정 주씨 어. 인터뷰 대화하고 싶다. 타노스 떠나지 말고 대화하지. 이승우 선수가 올렸습니다. 대화하자. 그럼 뭐 본인이 괜찮으면 대화하면 돼요. 이승우 선수까지 이렇게 올렸는데 자신 있으면 대화해라. 그럼 어떻게 하냐고 대화해.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대화 계속 자신이 있는 것처럼 올리니까 우리 채널에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사실 결국에 이거는 본인이 100% 자신이 있으면 네. 이건 대화하면 된다. 대화가 할 수 필요하다. 있으면 하면 된다. 네. 이 문제 본질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니까요. 이 스탠스도 조금 과한 것 같기도 하고. 승우야 연락할게. 네. 대화는 할 수는 있어.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한 줄평인데 K리그의 레전드 문화는 있는가? 이제 시즌 초에 이슈가 됐던 기성용 선수가 이제 포항으로 떠날 때의 레전드 대우의 문제와 이제 반대로 최철순 선수가 떠날 때 이제 좀 영광스럽게 떠나는 모습이 대조돼서 저희가 한 차례 가져왔습니다. 뭐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상징적인 두 선수고 그래서 가져온 건데 전 항상 얘기 드리는 것처럼 스포츠는 서사를 소비하는 거니까 서사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구단과 오랫동안 시간을 추억을 함께했던 선수예요. 그 선수가 팀을 마무리할 때는 좀 더 멋지게 잘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야 그거를 갖고 추억하고 곱씹고 그거 갖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경기장을 갈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그냥 결과만 덜렁 남는다고 하면 몇 경기 출전 몇 골 몇 도움 순위 몇 개 우승 몇 회만 남는다고 한다면 무슨 감동이 있어? 그쵸. 그냥 좋은 거지. 우리 우승 네. 많이 했어만 좋은 거지.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냐고. 우리는 로봇 축구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진 않거든. 맞아요. 결과가 나오지만 네. 왜냐면 거긴 사람이 빠져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K리그도 뭐 누가 잘했다 이걸 떠나서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좀 더 이 레전드 문화 이걸 서사화 시키는 거에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네. 네. 그리고 앞서 이 페노님이 살짝 언급해 주셨던 건데, 대형 2부. 중요한 건 어디 있느냐가 아니다. 수원 삼성 블루윙즈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승격을 한 인천 유나이티도 그렇고, 그리고 K리그에 있을 때보다 도리어 관중 수가 늘어났고, 서포터즈들도 더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이 두 팀이 워낙에 충성 팬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확실히 이제 뭐 성적도 성적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제 우리 그 구단들이 충성 팬들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지를 증명했던 시즌이고 네. 팬 입장에서는 어디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부에서 보는 게 훨씬 재밌다. 이게 진심이었네요. 네. 당연하죠. 이게 하지만 이제 진심이었네요. 이 팀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히 충성 팬들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팬들 고마워해야지. 그렇죠. 근데 또 난 그것도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예전에 누군가를 만났을 때 K리그 1의 관계자였고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나한테 그냥 대뜸 그러더라고. 난 K리그 2로 떨어지면 팀 해체할 고민을 하고 있다. 진짜요? 물론 뭐 매우 사사로운 자기 개인의 감정이었겠지만 난 그걸 보면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팬들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일부의 팀은 당연히 좋고 선수들 네네. 좋고 팬들 다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스포츠를 사람들은 왜 소비하는가? 우리는 왜 영구주의를 갖고 있는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지켜봤으니까 물론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네네. 잘 살아 부자야 그럼 난 좋을 수도 있지. 하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내 친구를 버리진 않거든. 그렇죠. 그냥 그런 느낌으로 들려서 그래서 어쨌든 뭐 어디 있냐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천과 수원 삼성이 보여준 거 아니냐? 진심으로 전해주는 짜릿한 감동의 순간 축구를 읽어주는 달수와 친구들의 멋진 라이브 달순의 라이브